안녕하십니까. K부동산 올드입니다. 오늘은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안 되는 경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세법에서는 1세대 1주택에 대해서 비과세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 1세대 1주택이라 할지라도 비과세가 적용이 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다가구주택, 무허가주택, 공동소유주택의 경우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가구주택의 경우는 건축법에서는 단독주택으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법에서는 공동주택으로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공동주택이 됐을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문제가 생길 수 있죠. 그래서 세법에서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시 특례를 두고 있는데요. 다가구 주택을 가구별로 분양하지 아니하고 당해 다가구 주택을 하나의 매매 단위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단독주택으로 간주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로 판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 조건을 두고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 다가구 주택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제1호 다목에 해당해야 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건축법 시행령에서 어떻게 규정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다목에서는 다가구 주택을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의 요건 모두를 갖춘 주택으로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이 세 가지 부분을 모두 충족을 해야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을 해주겠다는 얘기입니다. 1번을 보게 되면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3계층 이하일 것, 그리고 다만 1층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필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층을 필로티로 해서 주차장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2층부터 3, 4층 이렇게 올라가더라도 3계층이 되기 때문에 3계층으로 인정을 한다 하는 내용입니다. 2번, 한 개의 동으로 쓰이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일 것. 그래서 바닥 면적 합계가 662 초과되면은 단독 주택으로 인정을 받지 못한다 하는 내용이고요. 3번,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1번, 2번, 3번 요건을 모두 갖추고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어야 된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다가구 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가구 주택이 불법 증축을 해서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됩니다. 그래서 일반 사례를 보게 되면 첫 번째로는 건축 허가 후,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건축 허가를 받은 다음에 옥탑 등을 불법 건축물 증축을 해서 3계층이 초과되는 경우, 그러니까 4계층이 되겠죠. 그런 경우에는 다가구 주택이 단독주택으로 인정을 받지 못한다. 그리고 두 번째, 한 개의 방을 두 개로 불법 분할해서 19세대가 초과돼 버릴 경우, 이런 경우에도 단독주택으로 인정을 받지 못한다 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단독주택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고 공동주택으로 분류됐을 때 어떠한 효과가 나타나는가에 살펴보게 되면 본인이 거주하는 한 개의 세대만 비과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이 거주하는 그 한 개의 세대에 대해서만 1세대 1주택으로 인정을 해서 비과세를 해주고 나머지 세대에 대해서는 모두 다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그러한 상황이 발생될 수 있다 하는 점입니다. 그리고 양도 이전에 원상복구를 하면 비과세 적용을 해주는데요. 이런 경우에도 비용이 발생되기 때문에 큰 손해를 볼 수 있다 하는 점입니다. 두 번째로 겸용주택, 그러니까 상가주택을 말하는 것입니다. 겸용주택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겸용주택도 불법 증축을 했을 경우는 그런 불이익이 따라올 수 있는데요. 일반 사례를 보게 되면 5층 건물의 경우에 1층, 2층은 상가로 사용을 하고 3층, 4층, 5층, 그러니까 3계층이 되겠죠. 3계층을 주택으로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 옥탑에 불법 증축을 하면 역시 여기서도 주택이 4층이 됩니다. 그래서 단독주택이 아닌 공동주택으로 분류가 되고, 또 2층이 상가인데 2층을 주택으로 불법 용도 변경을 할 경우에도 2층, 3층, 4층, 5층이 4개층이 주택이 되기 때문에 역시 여기에도
공동주택으로 분류가 된다 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단독주택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고 공동주택으로 분류되는 경우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효과가 발생이 되는데요. 본인이 거주하는 한 개의 세대만 비과세를 받게 되는 것이고 나머지 세대의 모든 주택 그리고 상가 부분에 대해서 모두 다 양도소득세를 과세받게 된다 하는 점입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양도 이전에 원상복구를 하게 되면 비과세가 되겠습니다만은 비용이 발생되는 그런 손해를 볼 수 있다 하는 점입니다. 참고로 겸용주택에 대해서는 비과세 특례조항이 있는데요. 주택 면적이 주택 외의 면적보다 클 경우에 이런 경우에는 전체를 주택으로 모아 비과세를 적용하고 주택 면적이 주택 외의 면적보다 같거나 작은 경우에는 주택 면적은 비과세를 해주고 상가 면적은 과세를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 면적이 주택 외의 면적보다 클 경우에는 전체를 주택으로 모아서 비과세를 해주고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 불법 증축으로 인해서 공동주택으로 분류가 됐을 때는 굉장히 큰 손실을 볼 수 있다 하는 점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거주용 오피스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피스텔을 거주용으로 임대를 했을 경우 그런 경우에 주민등록을 이전을 하면 주택으로 인정이 되고 사무실로 임대를 했을 경우에는 사업용으로 인정을 하게 되는데요.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용으로 인정을 받게 됐을 때는 주택으로 분류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사업용으로 사무실을 임대를 했을지라도 주민등록을 그쪽으로 이전을 하게 되면 주택으로 자동으로 전환이 된다 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주용으로 인정을 해서 주택으로 인정을 받았을 때 하고 사무실, 사업용으로 임대를 해서 주택이 아닌 것으로 인정이 됐을 때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거주용으로 임대를 해서 주택으로 인정을 받았을 때는 자기가 거주하는 주택이 만약에 하나가 있다고 한다면 이러한 거주용 오피스텔과 함께 합쳐져서 2주택이 되는 것이고 사업용으로 인정이 됐을 때는 자기가 거주하는 주택 한 채만 있는 것으로 해서 1세대 1주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거주용으로 분류가 됐을 때 오피스텔을 놔둔 상태에서 자기가 거주하는 고가의 주택을 양도를 할 때 양도소득세가 발생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2주택이 되기 때문에 자기 거주용 주택을 양도했을 때는 양도소득세가 발생될 수 있다 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오피스텔 임대 시에는 주의를 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한 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시 주택이라 함은 공무상 용도 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피스텔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요건에 해당되는지 주의 깊게 사실 확인을 하셔야 된다 하는 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무허가주택의 경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허가주택은 건축법에서는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한 주택을 무허가주택으로 분류하고 있는데요. 세법에서는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한 주택이라 할지라도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건축이 되었다면 주택으로 보아서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이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무허가주택 이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할 경우에는 주택수의 계산 시 포함이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도 자기 거주용 주택이 따로 있다면 2주택이 되어서 하나를 매도를 할 때 양도소득세가 발생이 될 수 있다 하는 점을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또 한 가지 여기서 각별히 주의해야 될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면 무허가 미등기 주택을 양도할 경우에는 문제가 발생되는 경우가 하나 있죠. 허가가 가능한데 단순 미등기 상태에서 양도를 할 경우인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이 배제가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미등기 자산 양도로 모아서 70%의 중과세가 부과될 수 있다는 그런 점을 이해를 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공동소유주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소유주택을 일반 공동소유주택 그리고 상속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공동소유주택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공동소유주택은 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를 말하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개개인이 각각 주택을 보유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1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다른 주택을 공동 소유하는 경우에는 2주택으로 분류가 되므로 비과세 판단 시에 유의를 하셔야 된다 하는 점입니다. 상속으로 인해서
공동 소유주택이 발생되는 경우에는 상속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주택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속 지분이 가장 큰 경우가 아닌 소유 지분자는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비과세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다가구 주택, 무허가주택, 공동 소유주택에 대해서 이러한 경우를 살펴봤는데요. 많은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